자,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벙커버스터입니다. 뭐 어떤 무기인가요? 보통 이제 벙커버스터는 이제 대형 관통 폭탄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지하에 위치한 적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이제 벙커버스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1991년 걸프 전쟁 때였어요. 그때 이제 이라크 공군의 공군 기지에 이 강화 콘크리트로 된 경락고들이 있었어요. 근데 기존에 이 관통 폭탄으로 안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이 뭘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 육군에는 이제 더 이상 없는데 8인치 자주포의 포신을 갖다가 긴급하게 관통 폭탄을 만들어요. 그러면서 당시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게 벙커버스터다. 실제로 써보니까 이라크 공군의 이 강화 콘크리트는 경락고를 한 방에 뚫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안에 있는 전투기를 부셔버렸어요, 그냥. 그러면서 요때 사용됐던 게 이제 GBU-28 벙커버스터라는 건데 그게 이 8인치 포신을 깎아서 만든. 그래서 그 정말 미국 무기 개발 역사상 단기간에 만든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관통 폭탄의 대명사가 돼버렸죠. 지금은 세계 최대 항공폭탄을 GBU-57이라고 얘기를 해요. 예. 이 GBU-57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. GBU-57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도 이란과 좀 연관이 있어요.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? 두 개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첫 번째는 이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. 왜냐면 이제 미국이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이 거의 끝판에 와 있고 북한은 지금 다 사실상 완성된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전에 뭐 연병 핵시설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북한도 산악 지역에 이런 걸 많이 숨겨놨고 그다음에 지하 깊숙이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GBU-28로는 안 되겠다. 안 그러면 이걸 뽀개려면 핵폭탄 써야 되거든요. 물론 이제 미국은 핵을 사용하는 벙커버스터도 갖고 있어요. B61-11이라는 핵 탄두를 내재한 벙커버스터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핵은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골머리를 이제 짱구를 굴려서 나온 게 세계 최대 항공폭탄, 바로 이제 GBU-27 MOP인데 GBU-57 이 MOP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14톤이에요. 엄청나죠? 이 GBU-28 같은 경우에는 이 관통하는 폭탄의 무게가 2.1톤이에요. 근데 GBU-57은 14톤이면 거의 7배에 달하는 거죠. 그래서 이 GBU-57은 전투기에 못 달아요. 그래서 이제 B2나 B-52 같은 전략 폭격기에서만 운용을 해요. GBU-57은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한 60m를 뚫고 내려갈 수 있고 콘크리트 표면은 한 8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강한 콘크리트를 한 8m 정도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의 핵시설은 14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한 발로는 사실 이걸 파괴를 못 해요. 근데 과거 2003년도 이라크전 때 보면 물론 이제 이 MOP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제 바그다드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을 거로 생각되는 시설을 두 발의 벙커버스터를 순차적으로 떨궈서 지하까지 때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렇게 계산해 보면 GBU-57을 예를 들어서 이제 폭격기 2대 정도를 동원해서 순차적으로 떨구는 거죠. 그러니까 한번 딱 떨궈서 들어간 지점에 다시 하나를 또 떨궈서 일종의 이제 골프로 비유하자면 홀인원을 2번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GBU-57 MOP는 JDAM이랑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GPS와 관성화법 이 장비로 유도가 돼요. 그러니까 좌표만 입력하면 돼요. 예, 현무5와 GBU-57을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?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. 우리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고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고 GBU-57은 항공폭탄이에요. 항공 정밀 유도 폭탄으로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쓰는 개념이 틀려요. 사실 우리나라도 뭐 폭격기가 있으면 이런 GBU-57 MOP 같은 걸 만들었겠죠.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 여건이 안 되니까 현무5가 지난번 국군의 날 때만 해도
이 뭐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뒤에 취재를 해보니까 국군에 날 때 선보였던 거는 그 기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없고 그 이제 후속 미사일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데 거기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현무 5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. 보통 이제 탄도 미사일들 떨어질 때 보면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져요. 근데 이제 이런 GB57 MOP는 떨어질 때 그 정도 속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마하 5 이상의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이제 우리 현무5는 이제 지하로 침투해서 뻥 터지는 거고. 사실 MOP도 비슷해요. 그런 똑같은 원리긴 한데 현무5가 장점이 뭐냐? 낙하 속도가 빠르다는 거. 우리가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라 그래서 이제 그 우레라 그러나요? 이 우레 같은 경우에 잘 보면 비슷해요, 사실. 소형 현무5라고 보면 돼요. 근데 그 안에 열 압력탄을 집어넣습니다. 대부분 다 지금. 열 압력탄이 뭐냐면 일단 터지면 이 공기 중에 산소를 쫙 빨아들면서 이제 발화가 돼요. 그러면서 이 화염과 압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실상 다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무기인데 단순히 관통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 열 압력탄을 터뜨리면 지하 시설물에 있는 거의 모든 거를 태우고 압력으로 부숴버리겠죠. 아마 이 GB57 MOP도 제가 봤을 땐 비슷한 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열 압력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말을 확 뿌리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점화가 탁 되면서 폭발이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지하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. 그럼 세계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? 일단 이제 이 뭐 재래식 핵 벙커버스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GBU-28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 동맹국에 수출을 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. 근데 GBU-28을 쓸 수 있는 전투기가 사실 제한돼요. 그걸 쓸 수 있는 전투기는 F-15E 계열들.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F-15K라든지 이스라엘도 보면 F-15I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이제 전투기에서는 운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GBU-28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한 나라 딱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어요. 다른 나라들은 사실 그런 표적을 타격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GBU-28은 이제 미국, 한국, 이스라엘 정도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약간 예외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무5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의 뭐 둥펑 16 이게 이 탄도미사일 계열 벙커버스터 중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중국도 그런 이제 탄도미사일용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고 뭐 북한도 그런 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델에 적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 실체를 잘 모르겠고 뭐 러시아도 이스칸데르 미사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있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벙커버스터는 전 세계 3개 나라밖에 없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.